역사 속에서 라이벌이란 늘 존재했어. 이순신과 원균, 세종대왕과 태종,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바로 김대중과 박정희, 둘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인물들이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이 두 사람,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누가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켰을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해볼게. 이 운명적인 시작 정반대의 길을 걷다. 김대중과 박정희, 이 두 사람은 태생부터가 너무 달랐어. 박정희는 1917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농촌 소년이었어. 일본군 장교로 활동하다가 광복 후 군인이 됐고 결국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됐지. 반면 김대중은 1924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어. 바닷가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었고 신문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 이후 정치에 입문하면서 야당의 대부로 불리게 됐지. 이 둘은 처음부터 정적이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박정희가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운명이 갈리기 시작했지. 이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과 독재, 박정희는 1970년대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했지.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했거든. 그런데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로 빠르게 성장했어. 하지만 문제도 많았어.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지. 긴급조치, 유신헌법 같은 걸 만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했고 언론도 통제했어. 그리고 여기서 김대중이 등장하지. 참 김대중의 도전 민주주의를 외치다. 박정희가 독재를 강화하자 김대중은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어.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맞붙었는데 결과는 박정희 승리. 하지만 김대중이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으면서 박정희도 위기감을 느꼈지.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김대중을 탄압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1973년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졌어. 중앙정보부가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미국이 개입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포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어. 차박정희의 최후 라이벌의 승리. 1979년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했어. 그의 죽음 이후 한국 정치는 큰 혼란에 빠졌지. 그리고 1980년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서 다시 군사정권이 시작됐어. 김대중은 신군부에 의해 투옥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미국으로 망명했지. 김대중의 교환 마침내 대통령이 되다. 김대중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면서 다시 정치에 복귀했어. 그리고 1997년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끌어내며 대통령에 당선됐지. IMF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IT 산업을 육성하면서 한국 경제를 다시 살려냈어. 박정희가 산업화를 이끌었다면 김대중은 민주화를 완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결국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야. 김대중과 박정희,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야. 한 사람은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고 한 사람은 민주주의를 이끌었지. 둘 중 누가 더 나았냐는 여전히 논쟁이 많지만 확실한 건 대한민국은 이 두 사람이 만든 역사 위에서 발전해왔다는 거야. 앞으로도 이런 강한 리더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